안녕하세요. 오늘은 CT에 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CT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내용이나 용어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임상적으로 검사하는 방법만 사실 배우게 되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이게 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이 용어들이 뭔지 알게 되면 CT를 이해하는데 한층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맨날 글로만 쓰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상을 꺼내오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아예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모니터는 도시바 소프트웨어고요. 현재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장비가 도시바 액티비온 16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가지고 공통적인 용어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하시는 김에 도시바에 대한 옵션 사항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창은 우리가 처음 세팅을 하고 난 뒤에 환자분들 스캔을 하기 직전 플랜을 짜기 위한 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처음 환자를 눕히시고 세팅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부위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위에 있는 거는 스카웃,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실제 스캔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스캐노그램을 찍고 있습니다. 자, 스캐너그램 찍고 이제 영상창이 나왔고요. 저희가 여기서 보통 플랜을 짜게 되죠. 우리가 관심 영역을 이런 식으로 짠다거나 이렇게 늘려주면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어차피 다 그 병원에 맞게 알아서 배우실 거니까 일단 용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넘버, 스타트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현재 도시바 장비로만 확인하되 다른 장비를 쓰시는 분들은 그 안에 같은 용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웨이트는 스캔 시작 전 딜레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상이 계속 흔들려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고정이 잘 안 되네요. 보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할게요. 웨이트는 조영제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검사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체스트 이난스 CT라든지 어브도멘 이난스 CT 이런 거 검사하실 때 보면 체스트는 프리를 찍고 조영제를 주입하잖아요. 조영제 주입하고 난 뒤에 거의 60초 이후 포스트 스캔을 하게 되고요. 어브도멘 같은 경우도 거의 7초 이후 포스트 스캔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간을 보고 60초를 맞춰서 다시 맞게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여기에다가 원하는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초 단위로 쓰시면 됩니다. 초 단위로 60초, 70초 이렇게 쓰시면 얘가 앞에 스캔을 하고 난 뒤에 따라오면서 70초가 되는 순간 또는 60초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스캔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GG에리카를 보실 때 다시 한번 조금 봐드릴게요. 지금은 스캔 플랜 창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나중에 두 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스타트 포지션, 엔드 포지션 요거는 다 아시겠죠? 스타트 지점이고 엔드 지점입니다. 여기에 플랜 창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창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스캔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스캔 모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캐너,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스카웃이고요. 듀얼 스캐너, SNS, SMV, 헤리칼, GG, GR, 다이나믹, 슈어 스타트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스캐너를 먼저 보시면 이 스캐너는 부위별에 따른
한 가지의 스캔 채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듀얼 스캐너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AP와 라테랄을 찍어냅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AP를 찍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다시 올라오면서 라테랄을 찍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AP, 라테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플레이를 잡습니다.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AP와 라테랄이 동시에 보이죠. 이게 되게 유효한 게 뭐냐면 하나만 봤을 때 잘릴 수도 있을 만한 걸 여기서는 두 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잘릴 염려 없이 스캔을 잡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사실 뭐 스파인 같은 경우는 거의 중간에 사람 몸을 높이면 거의 중간에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원 스캐너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어차피 듀얼 스캐너를 쓰시게 되면 스캐너를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나 피폭이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 원 스캐너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원 스캐너를 부위별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듀얼 스캐너는 두 개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그 다음 버전 보면 SMV라고 있죠. SMV라고 SNS가 있고 SMV라고 있습니다. SNS는 엑셀 스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엑셀 스캔인데 SNS는 한 번 스캔하고 또 한 번 엑셀 스캔하고 또 한 번 엑셀 스캔하고 또 한 번 엑셀 스캔하고 엑셀 스캔을 계속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브레인시티 찍으실 때 이런 엑셀 스캔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SMV는 뭐 똑같은 엑셀 스캔인데 스캔을 하고 난 뒤에 영상이 나오고 또 스캔하고 난 뒤에 영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영상 스캔 영상 스캔 영상 이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죠. 사실 뭐 움직이지 않는 환자 같은 경우는 SNS를 그냥 쓰셔도 됩니다. 굳이 바로 다음 영상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SNS를 쓰시는데 꼭 다음 상황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시면 이제 SMV를 쓰시면 되겠죠. 영상이 바로 한 장 찍고 나오기 때문에 SNS보다 조금 느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SNS를 스캔 앤 스캔이라고 하고요. SMV를 스캔 앤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SNS, SMView, QD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걸로 찍어본 적이 없어서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헤리칼은 말 그대로 스파이널로 쭉 찍습니다. 안에 겐트리는 계속해서 돌면서 방사선을 쏘아내고 있고 테이블은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빠르게 찍는 스파이널 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헤리칼 CT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든 장비도 다 헤리칼 CT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헤리칼 밑에 GG 헤리칼이라고 있죠. GG 헤리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플랜이 두 개가 생겼어요. GG 헤리칼이라는 건 우리가 영상을 찍고 예를 들면 어버더맨 시티를 찍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한 번 찍고 난 뒤에 조영제를 수입하고 다시 찍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때 또 똑같이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쭉 찍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포지션, 엔드 포지션도 다 똑같고요. 뭐 모든 게 똑같은데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5초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도맨 같은 경우는 70초로 보통 설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찍죠. 그러면 프리를 여기서 이만큼 찍고 난 뒤에 70초에 자동으로 여기서 이만큼을 찍을 겁니다. 스타트 포지션이 197이고 GG 헤리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검사 스캔 때도 스타트 포지션이 197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찍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바꿔보면요. GR 헤리칼이라고 있습니다. GR 헤리칼. GR 헤리칼. GR 헤리칼은 여기서 위에 GG 헤리칼은 197.0, 197.0, 엔드 포지션이 10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GR 헤리칼은 스타트 포지션이 107.0, 197.0이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부터 쭉 찍어 내려간 뒤에 GR 헤리칼은 다시 밑에서부터 쭉 찍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는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은 보니까 그 로우 익스트리미티 NGO를 하면 뭐 배노그램까지 같이 봐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펠비스부터 발끝까지 찍어 놓고 한 3분의 딜레이를 준 다음에 다시 발부터 찍어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던데 뭐 다른 케이스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GR 헤리칼을 사실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GG 헤리칼은 거의 뭐 대부분 오버도맨 시티나 체스 시티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꼭 GG 헤리칼이나 GR 헤리칼이라고 안 하시고, 잠깐 이걸 좀 지우도록 할게요. 그냥 헤리칼을 두 개를 그냥 설정하신 뒤에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뭐 GR 헤리칼, G 헤리칼은 이거는 그냥 이 회사에서 뭐 편의성을 위해서 사실 만든 거고요. 자, 밑에 다이나믹이라고 보이시죠?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선택하시게 되면 엔드 포지션과 스타트 포지션이 같습니다. 요거는 어떨 때 찍는 거냐? 한 지점을 계속해서 스캔을 할 때 이제 찍는 방법입니다. 뭐 그런 검사들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브레인 퍼퓨전 같은 경우는 관심 부위 영역을 그 부분만 계속해서 찍죠. 똑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찍어 나가는데 뭐 액션로 찍으실 수도 있지만, 다이나믹은 헤리칼로 계속해서 같은 부위를 찍는 겁니다. 어차피 퍼퓨전 자체가 조영제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양을 보는 거라서 역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뭐 다이나믹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액션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같은 자리를 헤리칼로 계속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위치, 지점에서의 위치 변화를 보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용어들은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맨 마지막에는 슈어 스타트. 이거는 혈관 촬영을 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뭐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혈관 촬영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혈관 촬영을 하기 전에 저희가 조영제를 주입하기 전에 일단 프리를 먼저 찍고 나고, 그 뒤에 조영제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게 혈관 촬영이거든요. 조영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CT 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에리어를 설정한 다음 거기에 높은 하우스필드 유닛 값을 설정해 놓으면 조영제가 그 부위로 흐르다가 그 부위에 그 값을 넘어서는 순간 전체 스캔을 하게 되는 설명인데, 이게 말로는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용어만 먼저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KV는 뭐 말 그대로 KV입니다. 요거 KV 미리암페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 KV는 선지를 좌우하게 되고 미리암페어는 선량을 좌우하게 돼서 화질에 관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FOV,
우리가 말하는 FOV이고, FOV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194.1이 돼 있는데, 이걸 뭐 제가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크기를 딱 정확하게 우리가 잡겠다. 근데 사실은 이걸 잠깐 바꿔볼게요. FOV를 뭐 줄이거나 늘리는 거는 그냥 여기서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바꾸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칼리브레이션 FOV 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눌러 보시면 LL, L, M, S, S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크기입니다.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LL이 제일 크고 SS가 가장 작은 부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로테이션 타임이죠. ROT 타임, 로테이션 타임, 토탈 스캔 타임.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스캔을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뭐 0.48, 0.75, 1, 1.5, 2, 3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한 피치당 로테이션 하는 회전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또 요걸 하려면 피치에 대한 설명이 조금 곁들여져야 되는데, 자, 피치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 움직이는 간격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테이블이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이 천천히 어느 정도 간격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 이 로테이션은 얼마만큼 하느냐. 뭐 예를 들면 테이블이 조금 들어갔는데 0.75초 만에 0.48초 만에 겐트리가 한 바퀴 돌면 그 지점의 방사선은 맞는 양이 조금 작을 것 같네요. 근데 1.5초 동안 돈다고 하면 얘보다는 거의 3배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선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래서 로테이션 타임이 길면 스캔 타임이 길어지고요. 피폭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화질은 되게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스캔 타임이 총 스캔 타임이 많이 변할 수 있고, 영상의 화질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체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숨을 참고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짧게 뭐 0.5초라든지 0.48초 이런 걸 쓰시게 되는데, 호흡하고 관계없는 그런 검사들은 굳이 0.48초씩 안 쓰셔도 되잖아요. 0.75나 1로 쓰셔가지고 양질의 화질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요거에 따라서 미리암페어를 지금 뭐 250으로 되어 있는데 300으로 조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똑같이 유효 설량이 늘기 때문에 영상의 화질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피폭량이 좀 많다는 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방사선은 선량이 많으면 영상이 잘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오죠. 이게 항상 또 작은 선량으로 찍을 수는 없는 게, 영상이 너무 작으면 화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진단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단이 가능할 만큼의 적당한 선량으로 짧게 작은 피폭량을 주는 게 맞겠지만, 이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은 또 나중에 스캔 디테일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시크니스는 뭐 말 그대로 클릭해보면 16, 4 이렇게 나와있죠. 요 장비는 16채널이기 때문에 16채널 디텍터를 쓰실 수 있고요, 4채널 디텍터도 쓰실 수 있습니다. 16채널 디텍터를 그냥 쓰시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0.5mm 1mm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헤리카를 찍으시면 0.5나 1.0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엑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3mm나 4mm로 그냥 나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브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4mm를 찍는데 4mm 엑셀 스캔을 하게 되면 굳이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그냥 바로 4mm짜리 엑셀 스캔이 나오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크릿은 크게 페리칼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 쓰시면 됩니다. 자, 레인지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찍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는 길이니까 찍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거는 바꾸는 거는 뭐 여기서 다 바꿔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거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프리스캔 보이스는 말 그대로 뭐 스캔 전 뭐 전달상 예를 들면 숨 들이마시고 숨 참으세요 설정을 해놓으면 소리가 나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에스파인 세팅이라 뭐 에스파인 굳이 숨을 참아야 될 필요가 없어서 없는데 오더맨이나 체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안에 설정 값을 해놓으면 숨 들이시 마시고 숨 참으세요 스캔 따라라라 하고 난 뒤 숨 쉬세요 라고 이제 말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건 다 어려운 게 없으시죠? 예. 사실 이게 메인은 그냥 바깥에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에 다른 탭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